새벽 6시 순자 식당에 불이 켜집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73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지 않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방금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싱싱한 배추, 파, 두부가 바구니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재료를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 배추를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합니다. 김치를 써는 소리가 리드미컬합니다. 찌개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 향이 피어오릅니다. 멸치 육수를 우려낸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와 남편이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개업 당시의 흑백 사진도 있습니다. 순자 식당이라고 쓴 간판이 선명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근처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 사장님입니다. 20년 단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곧이어 학원 강사 박 선생님도 들어옵니다. 15년째 아침을 여기서 드십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있죠? 그럼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할머니는 능숙하게 상을 차립니다. 반찬 6가지가 정갈하게 놓입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계란말이, 무생채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 박 선생님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50년을 해온 일이지만 칭찬은 언제나 기쁩니다. 식당은 아침부터 훈훈합니다. 단골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할머니의 보람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정리하며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다시 채우고 바닥을 닦습니다. 50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매일매일이 비슷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던 시절도, 홀로 지키는 지금도 이 식당은 할머니의 전부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다시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금세 사람들로 붐빕니다. 회사원들,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기 김치찌개 둘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김대영 과장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배가 약간 나온 체형에 인상은 날카롭습니다. 김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구석 자리로 갑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습니다. 아줌마, 여기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똑똑 두드립니다. 할머니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갑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빨리 좀 해요. 시간 없어. 김 과장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합니다. 제육볶음 주세요. 반찬 많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제육볶음을 준비합니다. 돼지고기를 볶는 냄새가 식당에 퍼집니다. 10분쯤 지나 음식을 내옵니다. 김 과장은 반찬부터 살핍니다. 김치를 집어먹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거 언제 담근 거예요? 시원하지도 않네. 할머니는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어제 담갔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당연히 더 주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할머니는 김치를 더 가져다 드립니다. 김 과장은 제육볶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찬을 요구합니다. 여기 시금치 더요. 콩자반도 더 주세요. 이 멸치 짜기만 하네. 다른 거 없어요? 할머니는 오가며 반찬을 5번, 6번 가져다 드립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땀이 맺힙니다. 김 과장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간이 너무 세네. 이게 뭐예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이정민 씨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3년째 단골인 그는 저런 손님을 처음 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네,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합니다. 50년 장사하며 익힌 인내심입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배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은 밥을 다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고는 입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에휴, 그저 그렇네. 계산대로 가서 돈을 냅니다. 인사도 없이 나갑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김 과장이 앉았던 자리를 치웁니다. 반찬 그릇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지만 꾹 참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이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런 손님이 다시 오진 않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김 과장이 또 나타납니다. 할머니는 조금 놀랍니다. 어제 그렇게 불만스러워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된장찌개요. 오늘도 목소리가 큽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주문을 받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을 내옵니다. 반찬 이거밖에 안 돼요? 더 주세요.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반찬을 요구합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더 가져다 드립니다. 김 과장은 먹으면서 계속 툭툭 그릇을 칩니다. 화요일입니다. 김 과장이 3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단골이 된 모양입니다. 이 가격에 이것밖에 안 돼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더 드릴까요? 당연하죠. 장사를 이렇게 해요? 할머니는 또 반찬을 가져다 드립니다. 김 과장의 테이블 위에는 반찬 그릇이 가득합니다. 마치 전시라도 하듯이 놓여 있습니다. 수요일 김 과장은 더 심해집니다. 옆 테이블 손님에게까지 말을 겁니다. 여기 별로예요. 다른 데 가세요. 새로운 손님이 당황해합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정민 씨를 비롯한 단골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냅니다. 목요일입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을 발로 툭 찹니다. 아줌마, 주문이요.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천천히 움직입니다. 김 과장은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장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50년 장사로 단련된 얼굴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온 김 과장은 이제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메뉴 뭐예요? 맛있는 거 있어요? 할머니가 메뉴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 맛있습니다. 에이, 고등어요? 50년 했다며? 실력이 왜 이래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50년 해온 장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최 사장님이 작게 한숨을 쉽니다. 박 선생님은 김 과장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정민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일찍 문을 닫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벽에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참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손님이니까 참아라고 했을까요? 할머니는 모릅니다. 다만 내일도 저 손님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할까요? 앞치마를 벗으며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쉽니다. 50년 장사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힘든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설칩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습니다. 주방 의자에 잠깐 앉아 쉽니다. 문이 열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 과장입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매일 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유난히 느리네요. 김 과장이 비꼬듯 말합니다.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의자에 던집니다. 할머니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갑니다.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요. 근데 오늘 반찬은 뭐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네.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오늘은 고등어구이도 있습니다. 에이, 됐어요. 그냥 김치찌개나 주세요. 빨리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평소보다 느립니다. 피곤이 몸에 쌓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15분쯤 지나 음식을 내옵니다. 김 과장은 시계를 보며 혀를 찹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식당은 5분이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금방 끓여서. 변명은 됐고요. 김 과장은 반찬부터 확인합니다. 김치를 집어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거 오늘 한 거 맞아요? 상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김치는 어제 담근 것입니다. 신선합니다. 절대 상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담갔어요. 그래요? 냄새가 좀 이상한데. 먹어는 보죠. 김 과장은 찌개를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더니 또 인상을 씁니다. 간이 왜 이래요? 짜기만 하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50년 장사하며 음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음식을 폄하당합니다.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습니다. 이정민 씨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부부도 앉아 계십니다. 모두 불편한 표입니다. 김 과장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투덜댑니다. 에휴, 맛이 왜 이래. 반찬도 맨날 똑같고.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할머니는 주방 문 뒤에 서서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변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합니다. 여기 비추천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세요. 식당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든 손님이 김 과장을 쳐다봅니다. 이정민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몰래 녹화를 시작합니다. 최 사장님이 참다 못해 말합니다. 손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뭐가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김 과장이 되레 큰 소리입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천천히 벗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73살의 주름진 얼굴입니다. 50년을 일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결연한 빛이 서립니다. 무언가 결심한 표정입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주방을 나섭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 과장의 테이블로 걸어갑니다. 식당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립니다. 이정민 씨는 휴대폰을 할머니 쪽으로 향합니다. 할머니의 등이 평소보다 곧습니다. 신 오존엄의 선언. 할머니가 김 과장의 테이블 앞에 섭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숟가락 소리도 멈춥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김 과장은 밥을 먹다 고개를 듭니다. 뭐예요? 또 왜 이래요? 빨리 반찬이나.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손님. 네. 50년 장사하면서 처음 하는 말입니다. 김 과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요? 네, 나가주세요. 아니, 장사하는 주제에 손님한테. 할머니가 김 과장의 말을 자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50년 삶의 무게가 담깁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이 식당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김 과장은 말이 없습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손님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좋은 분들도 많았고 힘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든 손님도 많았지요.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고 까다로우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김 과장을 똑바로 봅니다. 하지만 손님은.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음식도 존중할 줄 모르시고 사람도 존중할 줄 모르시네요. 김 과장의 얼굴이 더 빨개집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셨습니다. 매일 음식을 폄하하셨어요. 반찬이 맛없다, 간이 세다, 실력이 왜 이러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오늘은 제 음식이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50년 장사하며 단 한 번도 상한 음식을 낸 적 없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맞아요라고 작게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느립니다. 하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직접 반찬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을 담습니다.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하지만 손님은 그 정성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손님들 앞에서 제 식당을 비추천하셨습니다. 김 과장이 입을 열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 나가주세요. 제발. 마지막 말에는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습니다. 식당이 잠시 조용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이정민 씨입니다. 이어서 최 사장님이 박수를 칩니다. 곧 식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찹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일어섭니다. 김 과장을 향해 말합니다. 이정민 씨가 김 과장에게 다가갑니다. 저희가 몇 년째 보다 못해 참았습니다.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김 과장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황한 표입니다. 일어서려다 주저앉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나도 그냥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지갑을 꺼내려다 할머니가 손을 내젓습니다. 돈은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김 과장은 가방을 움켜쥡니다. 허겁지겁 문으로 향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식당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최 사장님 부인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50년 만에 손님을 내보냈습니다.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뻥 뚫린 기분입니다. 그날 밤 이정민 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오릅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김 과장이 식당에서 흘리고 간 명함입니다. 이정민 씨가 몰래 주었습니다.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입니다. 명함을 들어봅니다. 대한전자 영업이팀 김대현 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선명합니다. 이정민 씨는 인터넷 검색창을 엽니다. 대한전자를 검색합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중견기업입니다. 직원이 500명쯤 되는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를 천천히 살핍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채용 정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윤리경영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윤리경영 신고센터라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정민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남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73살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던 모습입니다. 일주일간 쌓인 모욕과 상처가 생각납니다. 이정민 씨는 결심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양식이 나타납니다. 제목란에 적습니다. 귀사 직원 김대현 과장의 지속적인 갑질 행위 제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입니다. 내용란에 상세히 적어 나갑니다. 저는 순자식당의 3년 단골 손님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귀사의 김대현 과장이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기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반찬을 10번 넘게 요구한 일, 음식이 상했다고 말한 일, 다른 손님들 앞에서 식당을 비추천한 일. 이정민 씨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늘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큰 소리로 여기 비추천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할머니가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깁니다.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저 외에도 여러 목격자가 있습니다. 라고 추가로 적습니다. 최 사장님, 박 선생님의 연락처도 함께 남깁니다. 필요하면 연락해도 좋다고 덧붙입니다. 신고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사실만 담았는지 점검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합니다. 73살의 할머니가 50년간 지켜온 식당에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손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닙니다. 인격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정민 씨의 손가락이 제출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마우스 커서가 버튼 위에서 깜빡입니다. 정말 제출해도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김 과장도 누군가의 가장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으면 가족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또 떠오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정민 씨는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제출 버튼이 눌립니다. 화면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끕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이정민 씨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장님, 이제 편히 주무세요. 책상 위에 명함을 서랍에 넣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전자 본사 회의실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긴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인사팀 차장, 영업본부장, 그리고 김대현 과장입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신고서 출력물입니다. 영상 캡처 사진도 함께 있습니다. 김 과장이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 할머니의 지친 표정이 선명합니다.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넘깁니다. 한 장, 두 장, 페이지마다 김 과장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무겁습니다. 김 과장. 네. 고개 들어보세요. 김 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우리 회사 핵심 가치가 뭡니까? 김 과장이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존중입니다. 맞습니다. 존중. 직원 간의 존중, 고객에 대한 존중, 협력사에 대한 존중. 우리가 매년 강조하는 가치죠. 본부장이 서류를 툭 칩니다. 그런데 김 과장은 이 가치를 지켰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팀 차장이 끼어듭니다. 신고 내용을 보니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찬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음식을 폄하하고 식당 주인을 무시했다고 나와 있네요. 차장이 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노트북 화면에 그날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비추천입니다. 여러분.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됩니다. 할머니가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영업본부장이 한숨을 쉽니다. 김 과장, 회사 밖에서의 행동도 우리 회사를 대표합니다. 당신이 명함을 쓰는 순간 당신은 대한전자의 얼굴입니다. 김 과장의 손이 떨립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주먹을 쥡니다. 73살 노인을 상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50년 장사한 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우리 직원의 모습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더 숙입니다. 인사팀 차장이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목격자 진술도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상세하게 증언했어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더군요. 본부장이 최종 결정을 말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김대현 과장, 2주간 직무정지 처분합니다. 김 과장의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승진은 당분간 어렵겠죠. 본부장님, 더 있습니다. 윤리교육 의무 이수,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십시오. 김 과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집니다. 직접 사과라는 말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사는 이번 일을 심각하게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가보세요.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합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립니다. 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김 과장은 복도에 멍하니 섭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립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입니다. 김 과장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 달력을 봅니다. 2주간 직무정지, 월급도 깎일 것입니다. 승진도 물 건너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김 과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일주일간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아줌마 느려, 실력이 왜 이래. 그 말들이 칼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김 과장은 얼굴을 감쌉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 식당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합니다. 김치를 썰고 시금치를 무치고 멸치를 볶습니다. 손놀림이 여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지난 2주간은 정말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몸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최 사장님 부부가 먼저 옵니다. 20년 단골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 맛있어요. 오, 좋아요. 그걸로 주세요. 곧이어 박 선생님도 들어옵니다.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참 좋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 손님이 오지 않으니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느낍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야기꽃이 핍니다. 12시 30분, 이정민 씨가 들어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어서 오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정민 씨가 자리에 앉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드립니다. 메뉴를 물으려는데 이정민 씨가 먼저 말합니다. 사장님, 요즘 편하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참 다행입니다. 그 손님 다시 안 오셨죠? 네, 안 오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장님, 사실은요. 할머니가 이정민 씨를 바라봅니다. 이정민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그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신고를요? 네. 회사 윤리경영센터에 그분의 갑질 행동을 신고했어요. 영상도 함께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이정민 씨가 계속 말합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2주간 직무정지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놀라움,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정민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제가 오지랖을 부린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감정이 북받칩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민 씨도 울컥합니다.
하지만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이 더 용기 있으셨죠. 할머니가 이정민 씨의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마주합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그분도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로 뭔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이정민 씨가 감동합니다. 할머니의 넓은 마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변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향합니다. 이정민 씨를 위해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 더 얹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붐빕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들을 치웁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합니다. 주방 벽에 걸린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할머니의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2주 전과는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습니다.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벽을 바라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개업 당시의 사진입니다.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보,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향해 작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할머니는 일어서서 주방으로 갑니다. 벽에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입니다. 존중받는 식당, 존중하는 손님. 할머니가 직접 붓글씨로 쓴 문구입니다. 할머니는 그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식당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줄 압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노을이 식당 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할머니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50년 장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이정민 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저녁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순자 식당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납니다. 50년을 지켜온 그 불빛이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